저희가 지난 편에는 사건의 경위와 그게 A들의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뭐 아울러 어떤 기관들의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그러면 가정적으로 추행이 있었다는 걸 먼저 가정을 하고 그 추행이 있었다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아이들의 고의, 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 그럼 고의가 있었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 만약에 처벌이 안 된다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흔히 말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조금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네네. 네, 일단 뭐 제가 먼저 얘기 좀 해볼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서서 저는 가해자 측의 입장으로 최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지금 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저 그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5세 아동의 인식, 또 6세 아동의 인식과 의사의 문제로 봤을 때 저는 이걸 강제추행의 어떤 고의를 갖고서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생각해요. 박명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가 굉장히 질타를 받으셨지만 성장 발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문제들과도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게 호기심인가? 아니면 진짜 성적인 어떤 만족을 위한 행동인가? 이게 구분이 모호하다 이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다 접근할 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추행의 고의를 갖고 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말하는 내용이 이제 고의라는 건데 이 고의라는 것은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를 때 그런 행위가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하고 행위하는, 즉 인식하는 요 내용을 고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고의를 엄격하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 이런 경우에 고의가 또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맞다는 걸 전제로 하면은 그 가해가 볼 때 다른 아이들을 망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CCTV가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가해 행위를 하는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지금 내가 하는 이 행위 자체는 뭔가 문제가 되는구나, 하면 안 되는 행위구나를 인식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고의를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혀 없다 이건 아니지만 고의를 단정 지을 수 없다. 뭐 지금 사실관계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확정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뭐 아이가 정말 망보기 한 게 맞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어떤 한두 번 정도의 개입이 있었고 그렇게 붙어갖고 여자 한 명을 괴롭히지 마라, 이런 계속 지시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4명의 남자아이가 둘러싸갖고 그런 행동들을 뭐 여러 차례 반복했고 그게 성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몰라도 선생님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로는 아이들이 뭐 4명 정도가 어린 여자의 1달 정도 어린 아이를 집중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그런 어떤 패턴이 있었다 라는 진술이 나온다고 하면 1차적으로 기본 이 피해 구도는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네, 두 번째로는 추행의 고의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회성, 뭐 그렇다면 이제 뭐 호기심의 문제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만 2회, 3회, 4회 반복된 횟수가 몇 번이냐에 따라서는 사실 그게 단순한 어떤 뭐 호기심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재미를 추구하는 형태의 고의로 진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진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안의 경우 1회가 아니고 좀 몇 차례 반복이 된 것 같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약간 서로 막 다툼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만약 그 부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추행의 고의가 최소한 저 여자의 신체에 몸 건드려서 난 재미를 추구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가진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길 거라고 일단 그게 하나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 뭐 그런 내용을 이제 넘어서서 만약에 그 아이가 이제 진술을 만약 하게 되면 뭐 내사를 지금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동기가 이제 진술될 수도 있는데 그 동기 부분이 사실 설명이 이렇게 된다. 뭐 어떤 영상을 보고 라든지 동네 형이 보고 있는 걸 어떤 걸 보고 아니면 동네 형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나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다. 만약 이런 진술이 나온다. 그럼 그건 거의 제가 볼 때는 고의상으로는 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만 5세 이런 아동 같은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못하죠. 뭐 아이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아이 자체를 지금 처벌할 규정도 없고 아이를 뭐 해줄 조치도 사실 법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뭐 제가 이제 긁어서 생각해 본다면 아동 학대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방치, 성적 학대 행위가 발생하게끔 방치한 행위. 그러니까 물론 이게 구성 요건 해석의 문제는 사실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 유기 방치의 문제니까. 그래서 성적 학대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서 안 했으면 좋겠는 이런 행동들을 막 하면서 하는데 그게 서로 간에 성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호자나 또는 돌보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대략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뒀다. 방치나 유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적 학대 행위를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성적 학대 행위가 발생하도록 아이들의 상황을 방치했다.
그럼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가해한 아동 자체는 어차피 아동 6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처벌이 안 되지만 네. 그곳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가능할 수도 그렇죠. 있겠다. 지금 이제 피해자 측 부모님들이 그간에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가해 아동은 어리니까 어떻게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고 그 부모도 어떻게 보면 직접 행위자가 아니니까 어떤 처벌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아무런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피해자 측 부모님이 많이 격분해서 뭔가를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형사 책임 능력이나 또 그 밑에 나이 소년법 적용도 안 되는 적어도 만 10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로든지 보호 처분도 형사 처분도 이제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이제 형사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 미성년자에게는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미성년자도 어떤 책임에 대한 변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체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미성년자를 관리 감독해야 될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어렵게 따졌을 때는 그렇긴 한데 사실 뭐 애가 그렇게 제 전적인 관리 감독 하에 있는 4세, 5세, 6세 이렇게 정도 된 아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애를 다치게 했다. 뭐 어린이집에서 다치게 했든 아니면 길에서 때려서 다치게 했든 넘어뜨렸든 뭐 굴렸든 이런 문제 생겼을 때 부모가 책임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 맞아요. 왜냐면 그 행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뭐 어떨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건 맞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를 막 제가 얘기한 거는 사실 이제 인과관계 문제는 사실 따져보자면 굉장히 복잡하나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건 부모 책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인지상정이라. 그럼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추행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고의가 있다는 걸 전제로서 좀 말씀드려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해요. 제가 피해자 입장 측에 좀 하긴 하지만 피해자 부모님들이 이런 사실관계를 좀 성급하게 잘못 알고 우리 애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이렇게 내용을 퍼뜨리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조사해 봤더니 이게 사실과 다르더라 라고 하면 오히려 피해자 부모 측에 어떤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고민해서 글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고민했고 며칠 동안 고민하시다가 글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밤새도록 하다가 올리셨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뭐 어떤 허위다라는 인식은 이만큼도 없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다만 그런 형태가 됐을 때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 파악될 수 있는 증거관계로부터 드러나는 어떤 사실관계하고는 다를 수가 있죠. 그 경우에 과연 뭐 무고나 명예훼손의 문제가 되느냐. 일단 무고의 문제는 아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좀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명예훼손의 문제는 사실은 좀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피해 아동의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게 뭔가 나는 분명히 맞다고 사실관계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알리고 공론을 하는데 이게 오히려 역풍을 맞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은근한 우려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수사기관에서 또는 어느 법원이 엄단할 수 있겠어요?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피해자의 부모님 척, 가해자의 부모님 척, 이게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 대부분 많이 계실 텐데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별 문제는 없었겠지만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퍼질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 당사자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소년법 68조에 보도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년 보호 사건으로 돼서 형사처벌 받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 보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사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적용 규정 범위 안에 밖에 있긴 하죠. 이거를 보도하고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방송하고 뭐 시청률 이렇게 하는 구조는 그거는 제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돼서 그리고 나이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도 사실 모릅니다. 이 아이가 진짜로 성적인 취향이 있어서 벌써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이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는 아마 그게 청원의 핵심 취지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보호장치를 만들어 가고 최소한의 처벌은 모르더라도 확인하고 안정시키는 조치들을 필요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형태로 청원이라는 것을 좀 잘 선의로 해석하셔서 문제가 좀 정리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오늘 뭐 저희가 최근에 발생했던 어린 아이들 간에 참 흔히 말하는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그쵸. 아이들인데 네. 좀 이런 주제로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상당히 좀 씁쓸하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아이들이 좀 어린데 되도록이면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참 됐으면 좋기는 그래요. 하네요. 저는 제 애가 4살이라 정말 막 여러 가지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무섭고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노출되는 그 아이들의 심정이 어떨지, 그 부모님들의 상황은 어떨지, 이 사건이 조속히 빠른 시간 안에 잘 안정되고 잘 정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